국방이 터줏대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금 계속해갖고 빵빵 히트 뉴스를 터뜨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비화폰 구입 예산이 8배가 늘었다라는 거를 찾아내셨다고 합니다. 네. 추미애 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방부 비화폰의 예산이 굉장히 폭증을 한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요.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는 15억 2천만 원 정도였던 게 2025년 국방부 비화폰 구입 예산이 무려 114억 6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답니다. 그러니까 거의 8배가 8배, 10배예요. 폭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 국방위 예산심의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밝혔는데요. 이 계엄을 관장하는 방첩사 전체 요원과 군 수사기관에 지급할 목적 아니겠느냐. 불법 계엄 이후 행정사법을 군정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란 준비로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말하자면 비화폰을 늘린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. 이건 군인들 전용으로 구입하는 비화폰을.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정권에서도 비화폰을 썼어요. 아무래도 이제 뭐 경호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.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급증을 시켜갖고 800대를 풀었다는 거예요. 대통령실에서만. 근데 이거를 풀어갖고 이 비화폰을 받은 놈들이 사실은 다 내란 공범이었던 거죠. 지금 돌이켜보면. 문제는 군대가 114억 원으로 비화폰을 사면 몇 대를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. 도대체 그러니까.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최신형으로 산다고 치면 7,500대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샀을 때야. 그럼 이제 약간 그 구모델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한 6, 70만 원대로 샀다 그러면 15,000대를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겠냐고. 15,000대쯤 되는 비화폰들은 야당 체포조로 나가는 애들, 내부에서 뭔가 구린 일 시킬 요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증거 기록 없이 불법적인 거 시키려고 게시타포들한테 나눠주려고 만든 폰인 거예요, 이게. 미친놈들 아니에요? AI한테 물어보니까 비화폰 한 대당 단가 추정이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. 아, 그렇게 비싸대요? 네. 그러면 3,000대 정도 만든 그러면 거예요. 3,800대에서 2,290대 정도. 그래도 많은 거 아니야? 많지. 엄청 많죠. 근데 국방부가 12상황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에 비화폰 7,800여 대를 내년까지 추가 지급하자라는 계획을 의결을 했다고 맞잖아. 합니다. 그럼 150만 원짜리로 사기로 한 거야, 이 새끼들은. 내 계산이 맞다니까? 그것도 통을 쳤네, 이 새끼들이. 150에 사놓고 300에 탔다고 사기치려고 그랬나? 아무튼 계엄이 이루어졌으면요. 경고성 계엄?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상 거의 계엄 이후까지 다 대비를 했던 거예요. 거의 나치나 옛날에 아무튼 캄보디아 같은 대량 학살도 했을 놈들이에요. 아유,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. 예. 게다가 지금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은 그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보직 해임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나승민 대령 등 신원 보안실 인원의 보직 해임 조치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사서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은폐도 이놈들이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계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 내부 인사들이 아직도 그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빨리 거예요. 국방장관 빨리 임명해야 돼. 빨리 국방장관 임명하고 새 국방장관이 전면적으로 군 수사기관에 대한 개편과 확대 조사를 내란 관련해서 내부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요. 근데 이제 비화폰은 어디 걸 쓰냐라고 하는데 삼성 갤럭시 폰이라고 합니다. 그 아이폰 쓰시는 줄 알았어요? 그래서 늘 하는 얘기죠. 그래서 갤럭시에는 백도어가 있다라고 하는. 너무 쓸데없는 데까지 얘기하시는데. 그리고 안규백 지금 장관 후보자,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
이 내란 신상필벌 하겠다. 아니, 도려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다 죽었어, 니들은. 계엄한 거 죄값 치러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아예 강력하게 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국방 1차관도 예. 지명이 됐잖아요. 네. 네. 임명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제 민간으로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줄을 댈 수가 없습니다. 이 새끼들이. 원래 이 군대가 제일 조직적이고 파벌에 대한 이게 연결고리가 강하잖아요. 아마 이제 육사나 뭐 지역이나 그 군대 선후배 이걸로 해갖고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김영현이 철저하게 충암 라인 아니면 육사 라인 아니면 지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예하 부대장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국방부를 이걸 쫙 깔아놨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쉬워요. 그냥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해갖고 그걸로 검색하고 걔네들 중에 요직 가 있는 놈들은 다 그겁니다. 아니,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 많이 한 놈 다 자르면 돼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명단은 우리 비단 선녀님한테 있는 거죠. 네. 그 노상원이가 맨날 가서 맨날 얘기하잖아요. 비단아 씨한테 있는 거. 얘 배신 때릴까요, 아닐까요? 라고 하는 거죠. 사진 네. 보여줘 네. 계속. 그래서 이제 비단아 씨는 기억이 안 나요. 누군지 몰라요. 명단은 봤는데 그때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라고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노상원은 그 리스트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노상원은 네.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12상 계엄에 대해서는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. 그런 일을 막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기대가 크고요. 이렇게 순서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언론, 군, 검찰, 경찰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장관 인사 그리고 각종 기관장 인사가 마무리되는 한 2개월쯤 후에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대한민국은 아마 엔진을 4기통에서 32기통으로 바꿔 끼운 스포츠카처럼 맹렬하게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.